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가온 강사라고 합니다. 자, 바로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학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9개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게 3개의 분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문학 부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짝 어려운 2문제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작문 혹은 다원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생활이라는 단원이 있었는데, 그런 좀 짜잘한 단원들에 대해서 나왔던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학습지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평이한 걸 넘어서서 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부분인데요. 이번 시험 범위가 의문 변동이었었는데 문법에서는 다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직접 문제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적용해서 판단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학 영역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문학 영역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교과학습 시간에 배웠던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겁니다. 문학 영역에선 이번에 전부 다 시만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당연하게도 화자의 상황, 혹은 정서, 태도, 아니면 사용된 표현법, 그 구절 속의 의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했던 문제들, 뭐 2번 문제에 공통점 묻는 거, 3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 뭐 어쩌고저쩌고 등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한 5문제 정도가 되는데, 뭐 6번 이것도 보면 시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물어보고요. 7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제대로 듣고, 혹은 학원에 와서 제대로 듣고 복습 열심히 한 다음에 내 걸로 가져갔을 때 충분히 맞힐 수 있었던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외부 지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기 안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형상화 방식이 사용된 것, 이게 이제 화류법을 물어보는 문제고요.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작품 내에서 땅끝이라는 시 안에서 화류법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게 있었고, 그 화류법이 사용된 구절을 맞게끔 연결하시오라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난도라고 보긴 좀 포착하고자 하는 그런 학교의 의도가 좀 보였던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인데요. 문학 내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파악하고자 했는가? 건대국어는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내에서의 학습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단원 문학으로 소통하기, 그 안에서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둘러싼 맥락,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다루고, 또 3단원 서정갈래 이해에서 서정갈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고, 또 서정갈래가 어떨 때 서정갈래로서 포함이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다루는 단원인데요. 예고했던 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 두 개를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지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나왔었는데요. 문학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고려해서 감상해라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학원 수업 시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틀리게 나올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고 원내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출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선배, 즉 1년 위에 선배는 작년 기출이죠. 작년 기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고난도였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방금 보시다시피 이 교과서 내에서 나온 그 문학 작품의 맥락이라고 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그건 전부 다 외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맥락인데,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하지 않은, 즉 정답이 되는 선지가 외제적 관점이 아니라 그 작품 자체로만 보는, 정답이 3번 선지입니다. 작년 기출은 요거. 밤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자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치환하여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작품 그 자체로만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정답이었고,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봤던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거나 혹은 좀 어렵게 되진 않았고요. 그냥 작품 자체 속 내용과 연결지었을 때 틀리게끔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마찬가지로 3번 선지인데, 가작품은 사회의 비윤리적인 현실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틀렸던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학 작품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학습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두 번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별다른 얘기는 없지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냐면요. 서정갈래의 이해라는 단원 하에서 어떻게 하면 서정갈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1942 열차라는 시험범위 작품과 연계해서 외부지문이 나왔었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외부지문 어려워,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1942 열차에 대해서 교과서 내에서 이건 산문시
즉 겉으로 보기에는 운율이 잘 느껴지진 않지만 산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내재율이 느껴진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친 바가 있고 교과서에서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 산문시가 무엇인지 그 개념 자체만 알고만 있어도 충분히 1번이 답이구나 라고 바로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교과서 내에서의 학습 목표를 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문학에서 고난도 문항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5번 문제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사설시조, 공강납적 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5번 문제는 그렇게 고난도는 아닙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 사설시조, 모르는 외부짐이 나와 있고 라작품 동짓달 기나긴 밤, 우리 시험범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두 작품을 1대1로 비교 감상해라 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엄밀히 말하면은 고난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어떤 친구는 상사몽이 뭐야, 추야장이 뭐야, 날입고가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때 우리가 시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학교 때 좀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 혹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려는 시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작년 기출에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건대부고는 출제하는 경향성이 거의 매년 뚜렷하게 반복되고 있다. 또 맞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뭐 고난도 문제라고는 보기는 좀 애매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고난도 문항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요 다작품, 얘는 이제 외부 지문이었어요. 향수,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속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감각적 체험을 표상을 드러내는 게 뭐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 밑줄 친 것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표현법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표현법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난감한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 작품은 외부 지문입니다. 두 번째,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 중간고사 때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건대부고 1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석도 안 되는데. 표현법을 찾으라고? 심지어 표현법을 찾으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랬던 문제였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자체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의도를 파악했다고 할지라도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대망의 문법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음운변동 쪽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었고요. 이건 좀 말할 부분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법은 우리가 그냥 그 개념을 보면서 하고 전 알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다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냐? 의문체계예요. 실제로 학교의 선생님들은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지점들에서 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지금 된 소리는 후두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며 숨을 거의 쉬지 않고 낸다. 후두? 숨을 거의 쉬지 않는다? 학교 수업 때 했나? 등등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열하면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다. 나머지 다른 자음들을 모두 합친 수보다 개수가 많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파열음 뭐라고 배워요? 터뜨리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제가 수업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파열음 어떻게 막고 어떻게 터뜨리는지, 유음 어떤 소리인지, 혀 양옆으로 공기가 흐른다 등등 이런 지점에서 선생님들이 내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랑 또 자음 체계를 기반으로 얘기했던 거가 바로 다음 문제 16번에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치 이중모음은 반모음, 단모음이 결합한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결합했냐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은 알겠지만 야여요유 예의 와워웨웨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거 이렇게도 되기도 하고 또 밑에 보시면은 지금 홀로 발음되지 못하고 다른 모음에 붙어야만 발음될 수 있는 모음은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뭐지? 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 사실은 아는 게 아닌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개념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꼼꼼히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가 볼 텐데요. 예시에 드러나는 음운 변동만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서
문장 형식의 선지를 이해해야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뭐 설날 그 단어에서 드러나는 의문 변동이 뭐야 하면은 유음화요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거를 넘어서서 문장 자체로 된 것까지 이해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9번 문제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은 이 보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아, 그치. 이건 지금 비음화야. 오케이, 얘도 비음화야. 오케이, 유음화야. 유음화이 예외야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보고 문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뭐 1, 2번은 굉장히 짧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3번부터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어왔던 그런 뭐 문제를 풀던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의문변동을 문장 형식으로 풀어서 그걸 판단하게끔 하는 건 잘 보지 못했거나 혹은 그거를 잘 신경 안 쓸 거예요. 솔직히 읽기 싫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문장 속에서의 판단력을 잘 아구가 맞게 연결을 할 수 있는가 그 능력까지 파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22번하고 23번 문제인데 어떤 조항들을 선지해서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조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사실, 물론 지금은 문제에 대한 거긴 하지만 이 조항 자체는 학교 프린트, 근데 그 프린트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나왔고 제가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12항 하나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다 써놨잖아요. 유기음화, 즉 거센소리 대기, 평파열음화, 비음화 같이 일어나는 거, 경음화, 즉 된소리 대기, 그리고 마지막에 자음군단수나 비음화 같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히읗탈락까지. 그러니까 교체부터 첨가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방금 밑에 있는 문제에서 이 조항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골라, 이 조항에서 예시가 연관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골라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진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원남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은 풀었던 건데 이렇게 조항을 던져준 다음에 알파벳을 각각을 연결을 합니다. 즉 이 밑에 있는 선지 내에서 야, 이 단어 지금 적용될 수 있어 없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까지 출제했었습니다. 이 적용 능력들을 우리에게끔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설날은 설날이 되니까 유음화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조항 속에다가 매칭을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읽기 싫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아마 틀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은 문법 영역에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인데요. 학습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건대부고 친구들 지금 1학년, 그리고 지금 2학년, 그리고 지금 3학년 된 친구들, 졸업한 친구를 항상 강조하는데요. 귀찮더라도 학교 학습지를 정확하게 숙지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말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에서 학교 프린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된소리대기 영상 중 예외 없이 일어난 유형을 딱 하나만 가져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된소리대기 조건 5가지 중에서 학교에서 가르친 것은 예외사항 없는 건 딱 하나다.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었냐면은 고난도 문제 있었습니다. 개수 묻는 건데 어떤 친구는 이 문제 보고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학교 프린트를 토대로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로 너희들 그러면은 이 평파열음 뒤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대기만 골라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 이거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건대부고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처음 왔잖아요. 처음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학습지를 기반으로 빼곡하게 알아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웬만하면은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그거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 친구는 100점 중에 80점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그 위에 남은 20점 어떻게 해요? 하면은 거기서부터 사고력, 적용 능력, 응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그럼 보통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부분은 보통 문법적인데 항상 문법은 또 아니긴 합니다. 보통 문법적이긴 한데 그러한 궁금증이 있다면은 저희 학원으로 와서 저랑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건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또 이런 고민이 있다면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